그래서 작품의 어떤 상황이었냐, 그리고 어떤 정서냐, 어떤 표현을 썼냐, 어떤 가리 특징이 있냐를 이제 문학 개념을 가지고 정리하기 필요한데, 문학 작품은 보통 천재교육에서 나오는 고등해법 세트가 또 괜찮아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로진학TV 정동환 인사드립니다. 여러 특강들, 여러 캠프, 설계, 학생 컨설팅을 하면서 학생들이 질문들이 공통된 게 많고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 국어 공부에 어떤 문제집을 써야 되나요? 어떤 걸 공부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 다 마찬가지인데, 세 가지 교육에 세 가지. 하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연결된 거를 하세요. 왜? 일단 내신 받아야 돼요. 내신. 그래서 학교에 있다면 어떻게든 학교 교과서와 연결된 것들에 대한 집중을 해라. 여러분 학교 거, 그리고 학원 거, 인강 거, 본인 공부 거를 다 하잖아요. 성적이 쭉쭉쭉 떨어집니다. 그럼 뭐부터 해라? 학교 공부부터 해라. 너무 중요해요. 학교 공부부터 해라. 1번, 2번. 그러면 이제 학교 공부를 이제 할 때, 그럼 그 외에 교재는 뭘 써야 돼요? 라고 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 거. 집에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집을 끝내세요. 왜? 좋아서 샀을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답지 보고 풀어도 괜찮기 때문에 빠르게라도 한번 쭉 보시면서 아는 거 모르는 게 해서 한 권을 끝내는 맛을 좀 느끼세요. 세 번째, 그래도 사야 된다면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 교과서 관련된 참고서 문제지를 확실하게 끝내고 넘어와라. 아시겠죠? 확실하게 끝내고 넘어와라. 그래서 학기가 시작되면 어떻게든 학교 공부를 복습하고 하시면서 그것의 마무리를 마스터를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곱씹는 연습만 해도 수능에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더 이상 나는 교과서는 더 할 게 없어 할 때 이제 모의고사 넘어와서 모의고사의 개념 부분들, 그리고 적용 문제, 개념 적용을 쭉 하시면서 가시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교과서 학교 거가 중요하다. 1번. 2번 집에 있는 거. 자, 지금 3번 들어가는데, 자, 이왕 살 거라면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봐라. 그래서 이거는 학기 중보다는 또 방학 동안, 그리고 그 중간에 저녁 시간에 시간이 좀 날 때 시험 끝나고 한 달 정도가 있죠. 그래서 3월 달 그 시험 끝나고 한 달 정도에서 총 이걸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달은 4달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학 동안 정도 치고, 그 외에 학교 시험에 올인해야 되는 것들은 2달, 2달씩 해서 총 4달. 보면 1학기 1차 고사에 한 달 반, 그리고 2차 고사에 한 달 반, 그리고 2학기에 1차 고사에 한 달 반, 한 달 반이기 때문에 보통 한 5, 6개월 정도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요 내용들 분리를 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학교 교과서가 끝났다, 다 안다. 그럼 추가적 정보. 자, 문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수록, 기북, 작품이 있는 것들에 문학 개념이 병행된 걸 보는 게 좋은데, 문학도 정보 지식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딱 봤더니, 이 작품 누구 거다. 그래서 그 작가, 그리고 시대상, 내용에 대한 거를 알고 접근하면 유리하기 때문에 일종의 지식 과목입니다. 지식 과목.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자, 문학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 현대소설, 현대극, 그리고 수필, 고전시가, 고전산문,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녀 있거나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준비할 때 이제 고전시가와 현대시를 먼저 공부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고전시와 현대시는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면 좋겠고, 고등학교 내신과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기 지문에 대한 분석, 그리고 객관식 1과 5의 선택지에서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낯선 작품이 꼭 등장해요. 낯선 게. 이번 모의고사 치면 아실 거예요. 그럴 때 그 낯선 걸로 뭐가 들어온다? 고전시가나 현대시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낯설지 않게 하게 좋고, 정해져 있으니까 선택지나 보기에서 제시된 작품을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도움되기 때문에 고전시가 현대시를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독해할 수 있는 힘을 길러놓는 게 좋아요. 고전시가는 출제된 작품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 거 공부하면 되겠고, 대부분 비슷한 주제. 현대시는 비교적 범위가 좀 방대하긴 하나 고1 때 주로 되어 있는 작품 위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사적 의미가 있는 것들 위주로 하면 되고, 작품을 이제 아무리 봐도 개념과 그리고 해석 원리를, 개념과 해석, 그 개념을 어떻게
문항에 적용하는지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내신과 모의고사는 문제에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한다? 기본 작품과 함께 상황과 정서, 표현법, 갈래 특성. 그래서 작품의 어떤 상황이었냐, 그리고 어떤 정서냐, 어떤 표현을 썼냐, 어떤 갈래 특징이 있냐를 이제 문학 개념어를 가지고 정리하기 필요한데, 문학 작품은 보통 천재교육에서 나오는 고등해법 세트가 또 괜찮아요. 둘 다 살 필요 없어요. 꿈틀에서 나오는 모든 것 시리즈 둘 중에 하나, 중고서적도 괜찮아요. 그래서 해서 모르는 내용들 한번 쭉 하면 좋은데, 저는 이걸 밤에 자기 전에 읽어보라고 해주고 싶어요. 밤에 자기 전에 쭉 보면 몰입도 되고 이해도 되니까 보시면 좋겠고, 자, 문학 개념서 같은 경우에는 비상교육에 나오는 문학 개념어 논리적 해석, 또 책도 괜찮고요. EBS의 윤혜정의 나비효과 입문편도 괜찮아요. 그리고 수경출판에서 나오는 자유스토리 수능 국어 개념어 총정리도 괜찮거든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개념, 그리고 어떻게 적용에 대한 문학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좀 깊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문법 들어갑니다. 문법. 자, 문법은 단권화입니다. 무조건 단권화. 여러 개를 하나 모으는데 3년 동안 사용할 문법 단권화 노트에 이제 의문 변동, 한글 맞춤법, 그리고 문법, 중세 문법 이런 것들을 이론을 정리해 놓고 이론과 함께 예문, 틀렸으면 틀린 거에 대한 여러분들 오답 노트를 한 곳에 모으세요. 괜찮은 거, 두꺼운 걸 해서 좋겠고, 만약 공책이라면 제가 말한 거, 공책이라면 커넬식 쓰세요. 그래서 내용들 쓰고 여기다 키워드 정리하고 밑에다가 이해 안 된 거, 이해한 거를 적어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적고 내용들 덧붙여 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문법서 추천드릴게요. 솔티북스에서 떠먹는 국어 문법 괜찮아요. 지학사에 나오는 개념 있는 국어 문법도 괜찮아요. 이룸 EMB의 순마 주니어 뭐 이런 것들, 순마 쿰라데 쪽대 시리즈도 괜찮아요. EBS에 나오는 필독 국어 문법 시리즈도 좋거든요. 필독 국어 문법.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해서 다 사지 마요. 하나 가지고 깊게 반복하고 문제 풀고 다시 적용하고 교과서에 나온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비문학 두둥 들어갑니다. 비문학이 어려워요. 자, 비문학이 경제, 과학, 철학 등들이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이게 길어요. 그래서 5, 6분 내에 지문을 읽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게 단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녁에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다양한 지문의 비문학을 읽고 몰입이 필요해요. 첫 문장에서 내용을 딱 한 뒤에 단락의 요약 정리, 표현들이 이렇게 바뀌는지, 단락의 요약 정리, 그리기, 단락의 요약 정리라고 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중심 소재가 뭐냐, 그렇죠? 중심 문장이 뭐냐, 그리고 문단별로 핵심 주제가 어떤 관계로 이어지느냐, 그리고 이거에 대한 관계 파악, 그리고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확인, 풀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시문, 문제에 대한 지시문을 보고 틀렸다, 틀린 게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기 때문에 한 개의 지문이지만 문항이 여러 개고 하나를 깊게 몰입해서 보는 연습을 하시는데, 비문학 쪽에 도움되는 독해 방법 여기 올려드립니다. 잘 쓰세요. 자, 핵심 내용 파악하기라는 문항이 자주 나오는데, 자, 얘는 어떻게? 자, 보세요, 위에 거. 반복되는 핵심 단어. 반복되는 핵심 단어에서 그 중심을 잡고 그 중심 소재를 이어가시면 되겠고, 두 번째, 접속어, 순접되거나 그대로 연결되거나 인과관계가 있거나 예시가 되거나 지시어 이것저것이라는 걸 보면서 이 연결고리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 기능에 주목해가지고 소재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시고, 세 번째, 중심 문장을 딱 잡았다 하면은 그 뒷받침 문장들이 어떻게 되는지, 중심 문장 강, 뒷받침 문장 약 빠르게 읽으시면서 내용을 보강하면서 보기. 네 번째 핵심 내용은 문단의 주제 파악을 하는데 왜 요약하기, 자기 언어로 써야 돼요. 자기 언어로. 자, 이게 핵심 내용 파악입니다. 자, 그리고 문단 간의 관계 파악이 있어요. 문단 간 관계 파악이. 자, 이 문단, 이 관계 파악인데, 자, 중심 문단과 뒷받침 문단을 일단 구분하는 게, 중심 문장, 이게 사이드 받쳐주는 거. 그리고 문단 간에, 이게 대등하게, 같은 대등이냐, 얘가 얘를 설명해주는 종속이냐를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악해서 구조도,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중심 문장이 있고, 이거와 이거가 동급으로 가거나, 이거에 들어가는 문장이거나, 들어가는 구문이거나 해서 이 내용을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를
하는 게 관계 파악학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 전체 주제, 전체 주제는 이제 주제, 각각 문단에 있던 주제를 연결하고 문단 관계를 연결해서 지금 작가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두 번째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 이렇게 정리하구나 해서 간통하는 주제가 뭐다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가 짤막짤막한 문장과 짤막짤막한 정보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문제, 수학 문제, 쇼츠 여러 가지. 긴 거에 대한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사는데 힘이 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긴 지문을 보고 뭐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하고 작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 건지를 찾아내고 하는데 팁 하나 드릴게요. 이 정보를 읽을 때 알매의 즐거움을 느끼세요. 그래서 뭐냐면 몰랐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네 라고 하면서 뭔가 몰랐던 걸 알아가는 맛을 느끼세요. 책을 읽는 이유는 지식을 습득한 거고 알매 즐기거든요. 그 자체를 즐기세요. 새로운 내용을 안다 생각하는데 빠르게 처리하고 그 내용을 이해를 하면 문항을 보면서 풀어내고 틀렸으면 틀린 거, 맞췄으면 오답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는 연습을 하면 많이 늘 겁니다. 비문학 추천드릴게요. 솔티북스가 또 국어를 잘 만들어서 그래서 비문학 독해 한 권 끝내기 시리즈 이룸이엠비도 약간 이제 심화 문항들이 있거든요. 체크하시고 키 출판사도 매산비 매산문 같은 것도 잘 만들었어요. 보시면 되겠고 꿈틀에서 하는 1등급 독해 메가스터디에서 하는 비문학 독해 꿈틀에서 하는 비문학 꿈틀에서 하는 비문학 그래서 그다음에 좋은 책 신사하고에서 나오는 또 비문학 독서 그래서 이렇게 비문학이라고 예스 입사나 딱 치면 많이 나오는 책들이 선배들의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많이 하지 마요. 한 권씩 끝내는 맛을 느끼세요. 하나 끝내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건 따로 오답 하기보다는 계속 연습 이 지문에 대한 거를 내가 하는 것들 이게 뭐랑 연결되면 좋냐면 여러분들 이제 가제 탐구라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시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 알고 싶어하는 영역의 경제, 인문사회, 자연, 철학 그리고 이제 공학 이런 형태로 지문들이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계열별로. 그래서 인문사회, 자연공학, 의생명, 교육, 예체능 이런 계열들이 있거든요. 계열별로의 어떤 관심사를 넓혀서 내가 관심 없는 영역에 제일 약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지문들도 가제 탐구할 때 AI 가제 탐구 같은 프로그램 같은 거 써서 생성해서 그런 다양한 지문들을 읽어내는 연습 그리고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들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독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문학 그리고 문법 그리고 비문학에 대한 공부법 플러스 교재 추천드렸는데 잘 활용하셔가지고 하고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도 늘고 있어. 나는 오늘도 잘하고 있어. 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았고 이걸 보면서 올라가고 있어라는 넌 잘하고 있어 잊지 마요. 자기 칭찬에 대한 것들을 자기 학원 정리야. 난이 끝난 뒤에 나중에 대학 가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의 아이와 멋지게 연애하고 같이 여행 가고 아르바이트도 재밌는 거에서 돈도 벌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창업 혹은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만 열심히 더 하면 어디 멋지게 또 더 멋지게 실패할 또 좋은 기회들이 있거든요. 실패가 이기는 거야. 실패가 성공이에요. 여러 경험들에 그걸 잘하려고 하는데 성공에 대해 집착하지 마시고 무조건 경험한다. 이럴 게 없다. 그래서 쭉 하시는 어떤 이게 끝나고 내가 이 지문 읽는 힘을 가지고 나중에 내가 좀 더 멋진 일을 하겠네. 내가 이걸 가지고 좀 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겠네라고 지금 배우는 거에 대한 의미를, 재미를, 맛을 꼭 찾아가세요. 약간 이 얘기하면 여러분 불편할 수 있는데 저는 공부할 때 그 생각했거든요. 계속 그냥 공부만 하고 싶다. 시험은 안 쳤으면 좋겠다. 그냥 공부가 재밌었는데 테스트를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뭐 저처럼 공부해도 좋은 건 아닌데 저는 그래도 하나하나 새로운 지문을 보면서 재밌다. 그리고 한 번은 그 운수 좋은 날 읽는데 그냥 읽고 있었거든요. 그때 울었어요. 왜냐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 전개가. 그래서 몰입도 되고 그리고 썼던 그 작가와의 만남을 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가 어떤 합법적 혹은 우리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어떤 감정 그리고 낭만 그리고 책 읽기에 사치를 부릴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 국어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문학 작품도 잘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어법에 대한 거는 좀 외워줘야 되는데 이거 종이 딱 단어 외우듯이 해서 들고 다니면서 계속 외워주시면 계속 쓰이니까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몰랐던 정보를 알아간다. 근데 그 알아가기 위해서 몰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읽기 싫은 지문에 대한 것도 읽어야 되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잡고 훈련 해서 몰랐던 내용을 알아가는 그 기쁜 맛을 느끼고 이 과정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는 큰 발판이 될 겁니다. 열심히 하시고 여기 또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해주시고 댓글로 응원 많이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저도 힘내서 또 계속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컨텐츠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